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57명 발생을 했습니다. 연휴를 맞아 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편 영국에서 유행 중인 변이 바이러스에 이어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자도 발견되면서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네, 관련 내용들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 내과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이 신규 확진자 수가 일단은 수치상으로는 꽤 많이 줄었습니다. 네. 657명 발생을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연휴 기간 동안 검사자 수가 이제 적었기 때문인 것인지 아니면은 연말연시 특별 방역 대책 효과가 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도 되는 것인지 어떻게 좀 분석을 하십니까? 네. 주말에 이제 검사 건수는 분명히 줄었기 때문에 그 영향도 있고요. 네. 또 아마 연말연시 그 방역 대책에 힘입어서 국민들이 이제 모임을 안 가졌기 때문에 더 확산세는 아마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렇지만 이 연휴 지나고 다음 주에 우리가 한 수요일, 목요일 정도의 경과를 보면 아마 정말 확산세가 확실하게 꺾인 건지 확인이 가능할 것 같고요. 네네. 그렇지만 조금 아쉬운 거는 사망자가 지금 계속 늘고 있다는 점이 조금 아쉬워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정부가 요양병원, 요양원에 대해서 조금 더 방역 대책을 더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2주 정도가 마지막 고비가 될 것이라고 또 말을 했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2주라고 하는 거는 방역 대책을 다시 또 이제 전국으로 5인 이상 모임 집합 금지를 했기 때문에 네네. 그 영향을 보기엔 2주 정도가 걸릴 거다. 그리고 2주가 지나면 이제 1월이 조금 지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 바이러스 활동력이 조금 떨어질 수가 있고 그런 걸 다 고려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를 3단계로 격상하지는 않고 2주 연장을 했고요. 5명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전국적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글쎄요, 격상했어야 할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3단계 격상은 여러 번 말씀이 있었지만 거의 한 달 이상 지금 안 된 상태고 3단계를 올리지 않고 이 상태에서 최대한 2.5에서 우리가 핀셋 방역을 통해서 이걸 완화를 해보겠다는 게 정부 당국의 방침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전국적인 5인 모임 금지를 했기 때문에 이게 모이지 말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소모임을 통해서 감염되는 걸 최대한 차단하자는 의미라고 생각 들고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모임을 사실은 제가 최근에 보면 거의 하지는 않으세요. 네네. 네, 그렇지만 이제 직장 생활을 통해서 이런 직장 감염들이 아직도 상당히 나오고 있고 그 감염이 결국은 지방이나 수도권의 요양병원으로 지금 상황이 같이 전파가 되다 보니까 네. 사망자가 줄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직장 생활에 대한 방역이 만일에 다음 주까지도 확산세가 줄지 않는다면 좀 새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3단계까지 격상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더 꼼꼼하게 방역 조치를 잘 네.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좀 완화된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스키장이나 눈썰매장이 밤 9시까지 운영을 하도록 조정을 했고 또 학원의 경우에는 다 9명 이하 실내 교습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 부분은 글쎄 혹시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학원 같은 경우는 9인 이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학생 수가 적지요. 그리고 네. 학원은 보통 2~3시간 정도 수업을 하니까 마스크 착용만 철저히 해준다면은 사실은 감염력이 될 확률은 상당히 낮습니다. 근데 스키장 같은 경우도 보니까 음식점이나 그런 곳은 그 안에서는 모두 사용할 수가 없어요. 탈의실도. 네네. 그렇기 때문에 스키만 타고 오셔야 되는데 사실은 스키만 타고 오긴 힘들죠. 그렇다면 그 스키장 안이 아니라 밖으로 아마 식당이나 그런 곳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고 또 하나는 이 친구나 지인들과 같이 갈 때는 이게 차량을 같이 아마 사용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바이러스가 차량 안에서 감염이 많이 돼요. 한 3배 이상 네네.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만일에 차량을 이용하신다면 반드시 차량 안에서 마스크 착용을 꼭 해야 된다는 점 그걸 잊지 말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이어서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가 또 국내에 유입이 됐습니다. 이 남아공발 변이, 영국발 변이 어떤 좀 차이가 있는 겁니까? 두 가지가 비슷한 시기에 나왔지만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네. 영국에서 발생한 바이러스는 그 아미노산이라는 게 없어진 거고요. 그다음 남아공에서 생긴 거는 바이러스의 그 유전자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아공에서 나온 바이러스가 좀 더 전파력이나 감염력이 좀 세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 네. 특히 젊은 층을 더 감염이 잘 시킨다. 그러니까 두 바이러스는 같은 바이러스가 아니고 예. 다르게
각자 다르게 발생한 바이러스고 이 바이러스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면역 체계가 떨어진 사람한테서 이 바이러스가 변이가 됐을 확률이 높다. 네, 그런 연구들이 지금 발표되고 있습니다. 증상이 더 악화되거나 치명률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 바이러스들이 전파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 독성을 좀 낮춰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입원율이 증가했다든지 사망률이 증가했다는 지금 자료는 없다고 합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그 백신의 효과에도 별 문제가 없는 것인지 뭐 백신을 또 새롭게 개발해야 되는 건 아니냐 이런 또 이야기들도 있던데요. 네, 우리가 백신이 개발될 때는 이 돌기 단백질의 여러 분야에 대해서 항체 개발이 된 거고요. 네. 이런 나오는 바이러스 변이는 일부분이 지금 조금 변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돌기 바이러스나 항체가 이미 개발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백신에는 큰 영향이 없을 거라는 게 지금까지 얘기고 그렇기 네네. 때문에 백신 개발 회사에서 이 연구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전파력은 강하지만 치명률이라든지 또 백신을 새로 개발할 그럴 필요성까지는 네, 아직은 없습니다. 없다 이렇게 네.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군요. 자, 그렇다면은 이 지금 영국발 변이가 9건, 남아공발이 1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감염자 중에는 또 다중 이용 시설을 다녀간 분들도 계시다고 하는데 이 변이 바이러스가 전파될 가능성은 어떻게 저희가 봐야 되겠습니까? 지금 한 케이스 그분이 이제 11월 8일 날 먼저 들어온 분이 이제 2주 격리 후에 나중에 들어온 가족들과 같이 있는 과정에서 감염이 됐고 그분은 이미 자가격리를 끝냈기 때문에 뭐 미용실이나 이런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네네. 마스크를 철저히 썼다면 뭐 미용실이나 마트에서 감염이 될 확률은 저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이런 사례가 이미 들어온 사례도 있을 거고 앞으로 들어올 사례도 있기 때문에 검역 당국에서는 철저하게 검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정부는 또 변이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서 입국자 검역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외국인 입국자에 대해서 PCR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는데 효과가 좀 있는 것인지 혹시 뭐 보완할 조치 같은 건 없겠습니까? PCR 검사를 3일 이내에 한 것을 갖고 들어오셔야 되는데 네. 3일이면 오셨을 때 이미 잠복기에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공항에서 저는 PCR 검사를 한 번 더 해야 된다. 또 과거에도 있었지만 그 나라의 PCR 검사를 가짜를 갖고 오시는 분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검증이 안 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국내 공항에서 한 번 더 PCR 검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도 2주 격리 후에 PCR 검사를 한 번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공항에서의 검사를 한 번 더 해주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 동부구치소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확진자가 1,000명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차 전수조사를 진행을 했고 이 결과가 나오면 1,000명을 넘어서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요. 어떤 부분들이 우리가 좀 놓쳤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가장 처음은 마스크 지급을 안 했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초기 방역이 안 됐던 거고 두 번째로는 그게 많은 분들이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구조였는데 네네. 신입 수용자들에 대해서 처음 입소를 할 때 검사를 안 하고 자가격리만 시켰다는 거. 그리고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전체적인 전수 검사를 하지 않은 거. 그리고 확진자와 비확진자를 같은 공간에 있게 한 거. 여러 가지가 지금 조금 문제가 다양하게 나왔던 것 같고 지금부터 네. 시정을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예. 조금 빠른 속도로 시정이 필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여기에 계신 분들을 격리만 해서는 안 되는 게 그중에는 분명히 연령이 높은 분들이나 젊더라도 기저질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바로 치료를 할 수 있게 반드시 치료시설에 대한 그런 준비도 필요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이제 밀접 접촉한 수용자들에게는 1인 1실을 배당을 하고 더 이상의 확산을 차단하겠다 이제 이렇게 밝혔는데 그밖에 또 어떤 점들을 유의를 해야 되겠습니까? 1인 1실뿐 아니라 지금 확진자가 나왔을 때 네. 그 격리가 초기에 빨리 안 됐던 게 가장 문제거든요. 네, 그러한 점에 대해서 조금 더 제때하실 수 있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이송을 지금은 하지만 또 이게 그게 끝나게 되면 이런 구치소 같은 경우 또 많은 분들이 또 계시겠죠. 네네. 예, 그러면 그때 가서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방역이죠. 마스크 잘 주시고 그다음에 격리 확진자가 나올 때마다 바로 전수검사 시행해 주시고 이런 교정시설 같은 경우는 요양과 마찬가지로 확진자가 나오지 않더라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정시설은 많은 사람들이 같이 생활하는 네. 공간이다 보니까 우리가 더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울산에서는 또 전문인 국제 선교단 관련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개별적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다른 교인과 접촉도 했고 또 가족 간 전염으로까지 지금 전파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감염원을 잘 찾지 못하고 있다고요? 네, 그 성교회에서 운영하는 그 수련 시설이 있었습니다. 상주에서 그때 확진자들이 많이 나온 BTGA 거죠. 그 열방센터 거기에 네네. 계셨던 분이 아마 이 인터콤 성교회에 가서 감염을 시키지 않았을까 지금 추측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아직 확실하게 확인되지 않은 상태고 지금 16개 교회에 한 106명 정도가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관련 상황들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